제일풍경채 운정 A45블럭의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 3지구 45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총 세대수 520세대,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층 28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74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주택형 같은 경우에 많이 타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별을 잘 해서 타입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가 배정이 되고요. 입주 시기는 2027년 4월에 예정인 아파트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운정역이 이제 있는데요. 이 운정역 주변으로 주상복합들이 많이 포진을 합니다. 또한 이제 상업시설들이, 이 상업 업무 용지들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요. 주변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있죠. 이지더원이라든가 또 앞서서 분양했던 제일풍경채 A46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분양을 하는 이 제일풍경채 운정 A45블럭의 위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아울릴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운정역하고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시세 대비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운정역에서 이제 서울의 접근성을 살펴보게 된다면 서울역까지 18분, 그리고 삼성역까지는 23분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역까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 핵심적인 역사를 이 GTX를 통하게 된다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운정역 주변에 있는 그 GTX A 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제일풍경채 운정 45블럭이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또 학세권이면서 주변의 아파트들과 또 어우러질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 시설들도 이용을 하면서 신규로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되는 것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져요. 또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이 제일풍경채 운정 45블럭의 위치이고요. 입주가 2027년 4월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까지도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이제 중간 가격을 책정했을 때 5억 3,200만원에 책정이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구축의 아파트들과 우선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힐푸아라고 해서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그리고 아이파크를 힐푸아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에 7년차가 된 아파트의 34평 실거래 가격은 6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또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살펴보면은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3,7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운정역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분양을 했던 운정자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이제 입주인데 5억 3,900만원에 34평형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이때 당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64대 1의 경쟁을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분양을 했던 파주 운정 이지더원 같은 경우에도 2026년 7월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인데 33평형의 분양 가격 5억 8천만원 선, 그리고 평균 경쟁률은 6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34평형의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로미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풍경채하고 입지가 거의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제일풍경채 운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분양했던 이지더원보다도 분양 가격이 한 5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원 이내 정도 저렴한 아파트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물량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도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74 타입이 A, B, C, D, E 타입 5가지가 있고요. 84 타입이 A, B, C, D, E 타입 5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는데요. 74 A 타입 같은 경우에 60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현관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좋은 타입이고요. 74A 타입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16세대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거실 그리고 침실 1, 2로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팬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팬트리도 있기 때문에 구성이 나쁘지 않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이제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지는 평면 구성입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22세대이고요. 평면이 되게 어지러운 그런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평면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측면 이제 창문이 나 있고요. 짝스층과 홀스층에 이제 오픈 발코니가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짝스층 같은 경우에는 안방의 측면 그리고 이 거실에 오픈 발코니가 있고요. 홀스층 같은 경우에는 이 침실 이쪽에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 발코니가 안방과 거실 쪽에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은 이 구조 자체가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구조이고 오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4 D타입 같은 경우에 12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잘 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짝스층에 발코니 위치하고요. 그리고 홀스층의 발코니 위치가 조금 다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소한 평면이고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가 좀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불호가 많은 그런 평면이기 때문에 가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4 E타입 같은 경우에 10개의 세대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방이 모두 3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짝스층과 홀스층의 그 발코니의 위치가 다릅니다. 짝스층은 지금 보시는 곳에 있고요. 홀스층 같은 경우에는 오픈 발코니가 안방 쪽하고 그리고 주방 발코니 이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있고요. 또 주방 팬트리도 있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어지러워 보이긴 하고 환기성이 좀 취약하긴 하지만은 팬트리라든가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잘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64개의 세대이고요. 그리고 4베이의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모두 4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전면과 측면으로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84 A타입 평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5개의 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이제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이 좀 환기성이 좀 취약해 보이고 다만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잘 평면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108세대,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어 보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욕실 옆에 작은 팬트리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그런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84 D타입 같은 경우에 59세대이고요. 평면이 좀 생소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과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드레스룸 1과 드레스룸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이 작지만은 2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실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 보입니다. 발코니 2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환기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또 주방에 전면창과 측면창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아요. 다만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환기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E타입 같은 경우에 54개의 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안방에도 드레스룸 1과 2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넉넉해 보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 측면창,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면 구성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방이라든가 팬트리, 거실 이런 공간들이 모두 네모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방의 환기성이 조금 취약해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파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10개월 이상 그리고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파주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이 이제 청약 통장에 넣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파주시 1년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수도권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이제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 3년, 그리고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이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다자녀 특별 공급 자녀 2명 이상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중복 청약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잔금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이 7월 22일, 1순위 7월 23일, 그리고 2순위 7월 24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30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이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시에 10% 그리고 나머지 10%는 9월 13일에 이제 10%를 납입하게 됩니다. 조금 20%이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시면 가장 평면도가 좋았던 74A 타입 4억 8,200만원,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5억 5,20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7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6세대 이제 4억 7,100만원, 그리고 74C 타입과 D 타입,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3천만원 선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서 분양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평면 구성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74B 타입이 116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세대가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84A 타입이 64세대 5억 5,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억 3,200만원, 700만원, 그리고 가장 평면이 나빴던 84D 타입하고 84E 타입이 5억 1,4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평면 구성이 나빴던 이제 D 타입이나 E 타입을 이제 노리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타입들이 있었던 D 타입이나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점이 높다면 당연히 74A라든가 84A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첨으로라도 뭐 당연히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74A 타입이나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서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좀 세대 물량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제 물량도 60%가 있고요.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1억 원 이상 저렴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 운정 역세권의 그런 개발 호재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입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별을 잘해서 넣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파주에 직접 근접 가능하신 분들, 수도권의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물량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이 1억 이상 예상이 되는 이 세종에 있는 리첸시아 파밀리의 무순위 주택과 계약 취소 주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단지에서 무순위 줍줍의 물량 2세대하고 계약 취소 주택이 2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지를 합쳐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한 입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되시는 곳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2블록 산울마을 7단지 같은 경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770세대 중에 계약 취소 주택이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산울마을 7단지에 한 세대의 특별공급이 나왔고, 이 특별공급 한 세대는 신혼부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산울마을 7단지에 청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타입은 84제곱미터이고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제 무순위 줍줍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곳이 이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3블록 산울마을 6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80세대 중에 이제 자녀 세대 2세대, 요 세대가 이제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인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국민 모두 청약 신청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산울마을 6단지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취소 주택 한 세대도 나왔는데 이제 계약 취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주택 한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세대가 7단지에서 한 세대, 6단지에서 한 세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순위 줍줍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대 2가구는 이제 산울마을 6단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타입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 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즉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6-3 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BRT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입지 노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 H3블록이 6단지고요. H2블록이 7단지입니다. H2블록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공공청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특별 계획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인프라 시설들이 H3블록보다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H3블록 같은 경우에 6단지는 이제 아파트들과 또 이루어져 있어서 아파트들만의 새로운 주거 벨트 라인이 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 H3블록과 2블록이 같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문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전매 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 기존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들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 리첸시아 6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가 2024년 1월이고요. 이제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4억 3,4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의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이제 2024년 1월에 입주를 했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4억 6,700만원에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9제곱미터도 한 세대가 나왔는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비과세 여건이 지난 2단지와 해밀 1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해밀 1단지 세종 마스터 힐스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최근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8,500만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무순위 줍줍과 계약 취소 주택이 있는 6단지와 7단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2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억 7천에서 3억 원까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전세 가격도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이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진 분양가에서 또다시 이제 무순위 청약에 예전에 분양을 했던 가격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무순위 청약들, 수도권의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청약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러한 세종시 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가 나왔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1동 1202호 물량이 나왔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1에는 작은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해 보입니다. 또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간도 있고 창문도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구 타입 치고는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84B1 같은 경우에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이제 한 세대가 있는데 604동 3008호 굉장히 로열층의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또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도 주방 옆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지만은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좀 환기가 취약할 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실의 환기성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84C1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의 물량이고 605동 3003호 이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B타입하고 좀 다른 것은 침실 1과 침실 2가 바로 붙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런 평면에서는 침실 2를 알파룸의 공간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많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어 보이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넓게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84D2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세대가 있고요. 701동 2001호입니다. 투베이 구성의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용도실과 팬트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환기성이 우수하게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침실 1의 드레스룸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도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일반 공급 2세대 산울마을 6단지의 무순위 청약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 세대주인, 미성년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무관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이제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도 살펴보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6단지와 7단지 각각 한 세대씩 계약 취소주택이 나와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시면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율이 이제 140% 이하와 160%로 나누어지고요. 또 내가 얼마의 구성원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족 사람 수에 따라서 이 소득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산의 기준도 있는데요. 자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건물, 토지 3억 3,1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셔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일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7월 22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6단지와 7단지 계약 취소주택 한 세대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신청이 있습니다. 또 일반공급 무순위 집중 물량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짜인 7월 22일에 청약 신청을 하는데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산울마을 6단지 무순위 1차 두 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5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물량을 먼저 보면은 세종 리첸시의 파밀리의 H 3블럭 산울마을 6단지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민영주택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그 분양 가격을 살펴보시면 84B1 같은 경우에 604동 3008호 4억 6,78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84C1 같은 경우에 605동 3003호 노열층입니다. 둘 다 4억 5,85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이제 20%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고요. 잔금 같은 경우에 2024년 9월 2일에 치르면 되겠습니다. 동호수에 따른 이제 발코니 추가 확장 비용들이 있는데요. 604동 3008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600만원 하고 추가 선택 품목 시스템 에어컨 68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605동 3003호는 발코니 확장만 해서 6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선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계약 취소주택의 정보도 좀 살펴보면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3블럭 산울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구제곱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같은 경우에 601동 1202호이고요. 공급 금액 가격은 3억 3,320만원 상당히 저렴한 분양 가격에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 20%, 잔금 80%,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있는데 발코니는 360만원 정도,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5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계약 취소주택은 산울마을 7단지에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세종특별시 거주자하고 재당첨 제한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이제 좀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84제곱미터 D2 타입이고요. 701동 2001호 공급 금액은 4억 3,4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계약금 20%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700만원,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은 시스템 에어컨 68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집주 물량 2가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계약 취소주택 2가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청약하기보다는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가, 내가 자금 여력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대비 1억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낮은 만큼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자금 플랜들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교에서 분양을 했던 판교 벨리자이 무순위 집주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물량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물량 적극적으로 청약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 3단지
3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 130세대 1단지 중에 한 세대가 자녀 세대로 나왔습니다.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잔금 납부 시 입주가 가능하고 2024년 9월에 예정인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판교 자이 밸리의 위치에 앞서서 판교역에 있는 판교 인근에 이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일자리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판교역 주변에는 인프라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판교역하고 이제 판교 밸리 자이의 위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강남권하고 본다면은 이 강남권하고 굉장히 근접한 것이 판교 밸리 자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는 좀 지하철 타고 이동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판교 밸리 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입지적으로는 판교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테크노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점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하철이 좀 멀다는 부분,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이제 판교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좀 구독자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교라고 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들이 이제 풍부해지는 지역입니다. 강남권에 있는 그런 탄탄한 회사들도 판교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판교의 주거지를 내가 선점해서 살고 있는다면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추후에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판교 밸리자이 무수지 집주 물량은 1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밸리 자이 1단지의 위치이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입주를 한 2년차 아파트입니다. 84타입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8억 5,600만원에 책정이 되었고요. 아직 비과세 여건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그래서 주변 단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같은 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이제 9억 2,700만원에 거래가 된 한 건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거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판교 밸리 호반 서밋하고요. 판교 밸리 제일 풍경지 아파트를 비교하면 이 아파트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판교 밸리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차가 된 아파트로서 2019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0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분양가 8억 5,600만원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2억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판교밸리 제일 풍경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입주를 한 5년차 된 아파트인데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11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판교밸리 제일 풍경지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3억 원 가량 이제 시세 차익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이 판교밸리 자이 1단지가 더욱더 신축이기 때문에 가치 차이는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전세 가격을 살펴보니까 판교밸리 제일 풍경지 같은 경우에 전세가 6억 원에 실제 매물이 나와 있었고요. 실제 거래된 전세 가격은 6억 5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교밸리 자이 같은 경우에도 6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전세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판교밸리 호반 서밋과 판교밸리 제일 풍경지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무순위 줍줍의 물량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이 물량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제가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같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참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4제곱미터의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포베이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1과 2, 3 그리고 침실 4까지 방 4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에 창문이 나 있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서 방이 4개인데 침실 4도 상당히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좋은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팬트리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으로서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세대주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국 누구나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을 선정하니까 조건이 되시는 많은 분들 청약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7월 23일에 청약 접수가 있고요. 7월 26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3년이지만은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기 때문에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102동 503호이고요. 8억 5,600만 원에 책정이 되었고 계약금 같은 경우에 10%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를 납부하고 2024년 9월 16일에 실제로 입주를 하거나 이제 전세를 치르는 플랜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 금액을 살펴보면은 102동 503호 확장 금액이 296만 8천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상 받는 곳들도 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고요. 계약 시 10% 그리고 잔금 시 90%를 납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옵션은 이제 변경이 할 수 없고요. 102동 503호에 이제 있는 옵션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 특화 그리고 마감 및 천장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면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이제 책정되었어요.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과 같이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로또 무순위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약 신청하신 후에 이제 플랜을 내가 실거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전세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양도세를 내고 전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같이 소통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